지금 국가를 전복하고 대통령을 흔들어대는 4개의 반란 집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반란 집단을 군사하지 않으면 조만간에는 북한에 먹히고 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이런 집단 하나하나가 누구냐? 첫째, 종방입니다. 종방은 허구한 날 드리면 들어봐요.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박근혜가 떴고 최순실이가 떴고 국민을 완전히 대통령을 범죄자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평론가들이죠. 저도 종방에 여러 차례 출연했습니다만은 종방 나오는 평론가들 거기에 범죄자들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이런 사람들이 무슨 평론한다고 나서 대통령이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시부랑거리는지 도대체 이해가 갑니다. 첫째는 이런 종방이 쓰레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냐? 거의 부도죠. 또 과장 부도입니다. 외국 부도입니다. 그리고 성동 부도입니다. 요새 흔히 얘기하는 가짜 뉴스의 신호지가 바로 종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하시면 우리 대한민국 만세를 불러서 그 소리를 대치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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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 있는 기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요새 기자들은 기레기라고 부른다 얘기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요? 기자 쓰레기라는 거야. 기자 쓰레기. 또 저널리스트는 무슨 저널리스트냐? 저널리스트가 아니고 이 허접하다고 해서 글쎄 여전리스트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게 기자들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이런 세력들을 우리는 쓰레기라 부르는데 이런 쓰레기를 퇴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쓰레기가 나오면 어디 갑니까?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야 되죠. 또 쓰레기가 나오면 어디 갑니까? 저쪽 서해안 바다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메리트로 보내서 완전히 종방을 개혁하든지 취소하든지 그 정지시키든지 해서 우리 사회에 맑고 깨끗한 평론가, 맑고 깨끗한 기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 집단은 국회입니다. 국회. 저도 19대 국회의원 국회에 갔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해서 제사를 가서 얘기 못하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 300명 있는데 종합정당을 제가 수석을 했습니다. 수석. 그런데도 이것이 떨어지는 현실은 뭐냐면 좌파들의 성당 선동들에 의해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뭐냐면 우리 사무실 앞에 와서 좌파들이 연일 지내치고 와서 주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왜 쓰레기로 보느냐? 국회의원 잘 뽑으세요. 거기에서는 절도범, 방화범, 폭력범, 뇌물수수범, 심지어 강도범까지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의 멀쩡단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해산하자고 하는데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회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왜냐? 아니 국회의원을 뽑아준 주인들, 국민들을 생각하죠.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한테 와서 아양을 다 떨고 사진 찍기에 바쁜 친구들이 저렇게 어려워지는 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가지고 탄핵까지 그를 가결시키고 이게 뭡니까? 그때 알죠. 그때는 어릴 때 군들이 그때는 잘 키우다 키우면은 조금만 그만 주인을 물고 딱 돌아가 버립니다. 바로 늑대 같은 국회의원들이 여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고는 드립니다. 제가 촛불 집회를 자주 가봤습니다. 왜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촛불 민심 아닙니다. 촛불 선동입니다. 거기는 누구냐? 4개 집단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선거조, 세월호, 통진당 이 4개 세력이 주도하고 나머지는 다 선동당에서 간 세력입니다. 특히 요새 무슨 블랙리스트니 뭐냐 하는데 좌파형 가수들을 동원하는 바람에 젊은 학생들이 거기 가서 상당히 이렇게 모여들고 합니다. 이같이 꼬유에 봐서 대부분 간 사람이 거기는 저는 70% 이상을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해 동원할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아니 대통령은 알다시피 형사상 소추위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대통령 수사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 사유를 가서 대통령은 형사 소추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사권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세상에 지금 거기 강제는 없을 생각한다고요? 이거야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만일 거기 강제 악세스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가서 막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서울시청 있습니다. 저기 박원순 시장이 있죠. 저 양반은 저는 완전히 이 시정을 망친 역대 최악의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쪽 광화문광장에서 기내성 만세를 부를 정도로 피해의 사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정도는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태극기를 광화문 광장에 걸자고 본처장하고 협의해서 그걸 걸라고 많이 시도했지만 끝끝내 방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태극기를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그대는 광화문 광장 접수해서 거기에 영구적인 대한민국 태극기를 걸도록 여러분들과 앞에 저도 노력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애국 시민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떠나서 자꾸 걸어가서 김정은이 악을 속에서 살아라 이놈들아. 연세의 마음으로 정복자파가 만드는 역사 교과서를 지키기 위해서 육탄방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전희경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잠시 부천에서 오신 양수길씨 대한민국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대한민국의 국민, 진짜 국민이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 다 같이 만세 소리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어서 우리는 결코 겁먹지 않는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시지만 노심초사 이 나라가 정상으로 제대로 서기를 바라고 계신 전국의 해외에 계신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이제 촛불이 물러나고 태극기의 힘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국민을 조롱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입만 열면 국가가 독재를 한다,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못 살게 한다 그럽니다. 이래 나가냐라고 멀쩡한 대한민국에 발길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만세! 특검해야 합니다. 언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돌려서 주변에 계신 애국 국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구하자는 우리는 눈물로 시위를 하는데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치며 시위를 하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우방 국가들의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을 매도하면서 명백한 우리의 적 북한을 이롭게 하는 모든 소리들을 깨어있는 시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함성이 헌재에 다 그분들이 애국의 마음, 그분들이 쌓아올린 법과 양심, 이성의 잔대로 대통령 탄핵 반드시 기각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헌재를 향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숨막히는 폭동도 병장들 아픔도 수능기의 순간까지 버티고 쫓아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슬러져 제국의 복국의 승리하여라. 우리 두 손 들고 남북양해까지 제국의 복국이다 끝까지 싸워라. 애국 국민 여러분, 저 김재동이가 아직도 처리되는 재동이가 내일 아까 5천년도 안 되는 이런 촛불들을 이끌고 자 천천히 이 사람 얘기하면 다 알아채는데 하여간 춘천을 간대요. 야 이놈아 거기 가면
자, 우리가 내일 대한문 앞에 당기국 전재산을 다 들어서 벌써 100대를 대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춘천으로 갑시다. 춘천으로 갑시다. 춘천으로 갑시다. 김진대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자꾸 보니까 정비군대 맞습니까? 이제 아주 가족 같은데 맞습니까, 여러분? 이 태극기 담요 어울립니까? 어디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이렇게 악수를 하는 중에 자꾸 저만 보면 우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울지 마세요. 저도 눈물 나거든요. 그리고 울지 마세요. 우리가 이기는데 왜 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 며칠 전에 삼성 이재용은 구속됐는데 뭐 큰 소리를 치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1승 1패입니다, 여러분. 그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하는 거는 각하됐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KO로 이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각도 아니고 각하란 말입니다. 아예 할 수도 없는 걸, 말도 되지 않는 걸 밀어붙인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 삼성 이재용도 구속됐다고 해가지고 뇌물 공여가 이게 확실히 됐구나, 이거 아닙니다. 이번에 똘똘 말아서 구속을 하려고 무슨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리 온갖 것을 다 똘똘 말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 공여가 확실히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대통령 탄핵하고도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탄핵 사유는 이거하고도 전혀 다른 거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한 푼 안 받았다는 거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고영태 일당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그 고영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구속수사. 죽이라고요? 고영태는 구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속수사하라. 제가 그거를 좀 연구를 해봤더니 고영태의 죄목이 7가지나 됩니다. 뭐 사기, 공갈, 절도 뭐 다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다 뒤집어 놓은 사람이 지금도 거리를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여러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법무부에 수사할 것을 지시하십시오. 법무부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에 구속할 것을 지시하십시오. 고영태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고영태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검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이거 연장해줘야 되겠습니까? 안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왜 해줍니까? 그렇게 당하고도 간도 쓸개도 없습니까? 우리가 바보 천치입니까, 여러분? 자, 이 특검 좀 보십시오. 연장만 해주면 고영태를 조사하겠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참 점잖은 말만 하는 사람인데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쇼부를 치는 거야 지금? 그럴 걸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시도하면 온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경고한다. 여러분 그분 뭐 하는 분입니까? 네, 그분 뭐 하는 분이에요? 국회의원입니까? 야당 대통령 후보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 왜 그러는지. 아니, 직업도 없이 백수로 있는 사람이 자기가 뭔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경고하겠습니다. 문재인에게 경고한다. 전직 초선 의원이 아무데나 나서는 거 아니라 자중해라. 여러분, 다시 황교안 관행 대행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이분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특검 기간 연장 절대 승인해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승인해줬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그거는 연장 승인을 안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야당들이 법을 개정해서 들이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모레부터 국회에서 특검법 기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에 제가 있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김진태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거기서 또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 이름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가뜩이나 안티 많은데 안티 더 많이 늘어납니다. 욕 더 많이 먹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 이름 불러주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물 맑고 산 좋은 강원도 춘천에서 김모 씨가 10,000명 촛불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듣고도 사실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장소가 하필 제가 사는 집 앞입니다. 그 주민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가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춘천까지 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먼 강원도까지 정말 오시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도 오시겠다고 한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춘천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춘천으로 다 같이 나갑시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에서 오신 최강수씨 버스가 출발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무대 앞으로 와주십시오. 상주에서 오신 68세 최강수님, 울산에서 오신 김유
혹시 동명이인이면 잘 들으십시오. 얘는 남창계대지만 고영태입니다. 왜? 이름이 고영태도가 안 좋은 놈이구나. 그렇죠. 고영태도가 안 좋아. 줄이는 고영태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정교조가 교육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자라나는 어린 나이들이 많은 날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머릿속에 새빨간 종북의 물을 퍼붓고 있는 자 정교조를 쳐부수기 위해서 여성이 맨몸으로 그걸 막고 있습니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밖에 모르는 보통 엄마입니다. 그런데 교육과 싸우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애국 집회에서 가장 애타게 싸우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탄핵을 당연히 반대하는 집회이고 벌써 탄핵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지만 저는 너무도 중요한 이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세워달라고 부탁해서 오늘 이런 특별한 기회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 촛불 집회를 볼 때 여러분 저기 아이들은 전부 젊은 애들 아닙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저 촛불에 있고 우리 어른들은 지금 여기 태극기 집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불행입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잘 기른다고 길렀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교육이 썩어 빠진 교육이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전교조 아닙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전교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를 없애야 우리나라 교육이 산다고 15년을 똑같은 소리를 외쳐온 엄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전교조를 나쁘다고 말하는 저를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왜 전교조가 참교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된다고 왜 전교조가 나쁘냐고 말을 했는데 그 결과 15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이번에 국정역사 교과서가 채택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는 2년 전에 지금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불과 3, 4년, 4,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가 그렇게 좌편을 떼고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에게 자존심을 갖게 하는 역사가 아닌 아이들에게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이 나라가 캐러낸 것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교과서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안 된다라고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그것을 나보다 먼저 시작한 것이 교과서였고 그 교과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그 책으로 배우는 줄 알았지만 전교조가 모든 학교를 초토화시키는 바람에 그때도 딱 한 학교 부산고등학교밖에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제발 그럼 지금이라도 안 됐으니까 그때 그거 오면서 피눈물을 흘렸죠. 그래서 나라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우리들이 그것은 우리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였습니다. 그것이 국정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좌파 역사학자들 전교조가 얼마나 부럽스럽게 반대를 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학계가 정말 전부 저격화되었다는 거 우리 학자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1년간의 노력 끝에 국정화 교과서가 작년 12월 27일 첫 선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교과서를 당연히 또 배울 줄 알았죠. 물론 반대가 있을 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가 우리 마음에 들게 나올까도 미리미리 걱정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교과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제대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멋진 교과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정화 1년 유예 취소하고 국감장 헌영 취소하고 국정교과서 단일화로 올해부터 시행하라! 우리는 이 교과서 전쟁을 통해서 전교조가 얼마나 사악한 조직인지 모두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경상북도 세 학교만이 국정교과서 연구 지정 학교로 신청됐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가 5,500개인데 그 중에서 세 학교가 신청을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좌파 교육감 13명은 그 공문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고 조희연 교육감은 끝까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보수 교육감 지역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 교육감 지역 네 곳에서 그 많은 학교에서도 기껏 신청한 전국의 새 학교, 그 새 학교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교조가 쳐들어가고 문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전화해서 압박하고 그냥 들들 볶으니까 전부 다 취소를 했고, 어제 그 학교에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하고 엄마들이 찾아가서 이 교과서를 막았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젊은 엄마들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엄마들 우리나라 45세 이하는 모두가 다 전교조 세계입니다. 전교조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 자체가 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나쁜 교과서인 걸 뻔히 알고 얼마나 나쁘면 국가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과서를 안 배우겠다고 하면서 나쁜 교과서 편을 듣는 이런 엄마들이 지금 젊은 엄마들이니 우리 여기 나이 든 엄마들이 우리 자식들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교조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 모인 것으로 반드시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킨 후에 또 그 과정에라도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도 점령하고 전교조를 점령해서 초토화시켜버리고 전교조 우리나라 교육의 깜덩어리를 제거하는데 우리 모든 힘을 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위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 교육은 우리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교과서가 채택되지 않고 어느 학교에서도 용기를 내서 신청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바닥에 어느 애국 국민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이정임 애국 국민께서 제안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다 같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국민청원 운동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박사님 홈페이지 지금 박사모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청원서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모두 주머니에 손수건을 꺼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하는 눈물을 제가 확인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육성 노래를 라이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밖에 내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때론 지루
말입니다. 궁금하죠? 통진당을 해산시켰어요. 이게 거꾸로 들으면 뭡니까? 저 자빨놈들이 통진당 해산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못 끄집어 내려서 안달입니다. 종북 좌파 때려잡는데 앞장섰던 박근혜 대통령을 못 끌어당겨서 환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빨리 새끼들을 모조리 북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0대를 대표해서 피가 펄펄 끓는 우리 이군노군을 모시겠습니다. 네, 잠시 행진 중에 을지로에서 정상화 씨 지갑을 습득했습니다. 문으시고 와주시고요. 75세 최성용 씨, 김해에서 오신 최성용 씨, 무대 쪽으로 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탄기국 2030의 이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추운 날 피눈길을 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반역자들의 거짓 선동과 조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TV에 나오는 언론들의 말을 믿습니까? 아직도 주변 사람들을 보면 TV에서 떠들어내는 얘기가 사실인 줄 믿고 잘 모르는 사실을 마치 TV에 나오는 의혹들이 사실인 마냥 선동당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거짓으로 지배하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권력을 넘겼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저의 주장에 지금 친구들은 한마디도 반박을 못합니다. 그들은 저의 말에 전혀 사실을 가지고 반박을 하지 못하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노린 우리가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런 말합니다. 젊은 애가 뭐가 아쉬워서 시청에 나가냐? 왜 젊은 애가 그렇게 보수적이 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나라에는 제대로 된 좌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진보가 없고 제대로 된 좌파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종북 좌파들이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좌파들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군사 정권에 세뇌당한 노인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말합니다.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세운 분들이고 그 어르신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킨 이 대한민국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에 배고픔과 가난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든 발버둥 쳤고 조국 근대화를 위해 그 힘든 사람 더욱더 허리띠 졸라매고 목숨 바쳐 일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이고 우리가 전교조를 법에 노조화시킨 것이며 우리가 대선동맹을 철폐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켰으며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거짓으로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반역자들을 이 땅에서 모조리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고영태 녹취록이 다 까발려졌고 저들의 거짓이 들통났는데도 저들은 아직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우리는 모두 목숨을 걸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서 이 영광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갈등을 멈추고 하나로 모여서 저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걸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일요일 춘천 빈지대 의원집에 가실 분, 이 장소 대학원 앞에 수백 개의 버스를 대절시키겠습니다. 언제라고요? 언제입니까? 내일 몇 시에 옵니까? 이게 10시까지 오십시오. 여러분을 무사히 배워서 자 김재동이가 여러분의 2만 3만 명을 보고 시끌해서 야 서울로 돌아가자, 분명히 이 결과를 장출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디에 모입니까? 대한문 앞입니다. 대한문.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해진 것이 지금 앞으로 저 강남에 절대 가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유적지 대한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10시 대한문 앞에서 애국버스를 타고 자 춘천 김진대 의원 집 앞에까지 가겠습니까? 이번에는 저 멀리 세종시에서 오신 우리 장관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 여러분, 산승은 용성 조서의 증선상자이며 석가산 대선사의 법상가인 조국 충화 인사드립니다.
이 작품의 현실에 산중에서 수행만 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할 말이 많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끈으로 세면서 고자의 승리자로서 수행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풍전풍화에 와 있는 현실, 이 작품의 현실을 볼 때 끌어오는 분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이 산승이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저 사명대사와 소산대사의 사명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저 그런 세력에 의해 무너진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동지 여러분, 우리가 저 그런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정리합시다. 이 대한민국을 나라로 빠뜨린 주범이 누굽니까? 문재인 이준래, 저 김종인의 이준재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MBC가 제일 먼저 그 당시에 언론이 장악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그 북한에다가 이렇게 언론사 사람만 데리고 가가지고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론이 장악되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저 테러 방지법, 제주 해군 기지,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이렇게 유엔과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같이 경제 제재를 하면서 핵 포기를 유도하는데, 바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퍼다준 어마어마한 돈이 핵무기를 팔아와서 우리를 겁박하고, 그 세력에 의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각 교육계, 어디에든지 그 그런 세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 함장역시나 태영호 공사, 이 산승이 YTN TV를 보는 순간 김현희 씨가 나왔습니다. 그 김현희 씨가 말씀하시기를, 노무현 정부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와가지고 저 방송 TV에 나가서 거짓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칼기 폭파 지령은 북한에서 한 짓이 아니라고. 그러자 김현희가 어떻게 진실을 거짓말이라 하겠습니까? 되물으니까 남북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 하니 이것을 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김현희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하는 순간 바로 이 대한민국 내에 안락하고 있는 그런 세력에게 그 거절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명을 위험에 느껴가지고 어린아이만 안고 그 추운 엄동선에 도망을 초래했다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그런 세력이 오만이라면 우리 4,900만의 애국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연 세력에 굴복할 수 없고, 바로 저 강화문에 있는 저 불연 세력을 모조리 우리가 소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문재인, 박지원, 그 속아라!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탄핵 무효! 탄핵 기각! 여러분 사랑합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동문이 현 시국의 불안함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태극기를 들고 한국에서 존재하는 헌법수호 탄핵기간에 즉각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19 혁명 때도 국가의 중요한 고위고위마다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굳게 지켰던 4개 명문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부국동문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를 위해 또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위해 제선을 다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제 고대 현대는 아니라 서울대를 비롯해서 저 하우대 전국의 모든 대학 동문들이 강기국의 이 태극기 집회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박대출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애국 집회 공지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김일성을 상징하는 횃불 로고와 당명을 변경한 새한국당 그리고 임명진을 척결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집회가 열리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박대출을 여기서 국회에 재임하면서 먼저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기각! 국회 해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태극기 집회가 자 멀리 경상도 울진에서부터 자 전라도 장수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대구에서 진주에서 상주에서 전세계 국도 동포들의 태극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태극기가 지킵니다. 박대출 의원께서 가시다가 이 목소리를 듣고 다시 오셨습니다. 박대출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버스 예전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또 이제 천리길 진주로 가야 되는 머나먼 길을 가야 돼서 또 출발하다가 저를 불러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6가지 폐악질이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6가지 폐악질을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됩니다. 탄핵이 본질수가 잘못됐습니다. 첫째, 음모입니다. 고영태 일당 그들이 만들어 놓은 2300개의 녹음 파일에 있는 음모들, 숨어있는 그 음모들을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조작입니다. 그 음모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 거짓들을 우리 국민들이 혹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조작들을 탄핵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왜곡입니다. 왜곡. 사실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 왜곡을 탄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넷째, 선동입니다. 그 왜곡된 사실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어서 마치 우리 대통령이 진짜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는 그 선동을 우리는 탄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배신입니다. 좌파들, 적들이 흠집을 내고 비판을 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 배신의 칼날을 들이대어서 적들의 동조에서 그 옛날 한 식구들에게 욕을 해대고 비판을 해댈 때 그 배신의 위력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배신을 우리는 탄핵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섯째, 협박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우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협박을 하고 탄핵을 용인을 하라고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을 우리가 그대로 묵과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협박을 우리는 탄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호 6번만 외치고 올라가겠습니다. 구호 외칠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음모입니다. 음모를 탄핵하라! 음모를 탄핵하라! 조작을 탄핵하라! 조작을 탄핵하라! 왜곡을 탄핵하라! 왜곡을 탄핵하라! 선동을 탄핵하라! 선동을 탄핵하라! 배신을 탄핵하라! 배신을 탄핵하라! 협박을 탄핵하라! 협박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시 9호차 3명 안 오셨다고 합니다. 시청 1번 출구로 집결하여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구시 9호차 3분. 자, 여러분 모두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고향으로 갑시다.
올려서 태극기를 흔드는 게 민주주의지 20대 30대 몇 놈이 똘똘 뭉쳐서 촛불 든 게 민주주의입니까? 태극기 들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저 촛불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부산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전주로 혹시나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을 외치다가 저 짝발 새끼들이 보수범을 할까봐 이분이 나섰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보다 월등 대기어렵고 비교할 수 없이 숭고한 것이 애국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엄동의 날씨에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여러분 애국자 한 분 한 분들 전부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요즘 안심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고 고영태 녹취 파일은 증거로도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묻지마식 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태블릿 PC와 고영태 일당의 사기극이 드러났는데도 원로 법조인들에 의한 무효 법리가 명백해졌는데도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를 압도했는데도 왜 헌재는 이처럼 진실도 법리도 민심도 외면하며 우리 국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한 것입니까?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오직 저희가 밀리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태극기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정통 애국 세력이 국회에서 전멸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태극기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정통 애국 세력이 여기 나오신 우리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전멸했기 때문입니다. 야3당 바른정당은 탄핵 주도 세력이었고 자유한국당은 탄핵보다 하야라는 임명진 위원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권 정당 모두가 촛불 반역 세력에 줄을 서버렸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법리도 사실관계도 돌아보지 않고 요식행위처럼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끓는 심정으로 여기 나온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는 촛불과 한패가 되어버린 제도권 정당 전체의 힘에 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맞서 조직화된 힘을 끌어내지 못하는 한 태극기는 거짓 세력의 반역에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고영태 패거리와 야합한 반역을 물리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수호해야겠죠. 저는 감히 태극기 집회를 주축으로 모든 애국 국민이 합심하여 같이 태극기 애국 정당의 창당과 천만 당원 가입 운동을 벌여갈 것을 제안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 대다수와 같이 평생 어느 정당에도 가입해 본 바 없고 생업에 종사만 해온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이 당의 실질적인 당수는 박근혜 대통령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모두 당원 일본으로 단순하게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당은 국가 반란 세력에 맞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뚜렷한 목표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순수한 애국심으로 뭉쳐서 촛불 전단들의 위협당하는 헌법재판소와 신앙적인 오판을 하지 않도록 대한 조직 세력이 건재함을 든든히 과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탄핵 세력 중에 박근혜 대통령보다 깨끗한 자가 있습니까? 탄핵 세력 중에 박근혜 대통령보다 애국자가 있습니까? 우리도 박 대통령만큼 순수한 애국자가 되겠습니까? 구호로서 마치겠습니다. 끝부분에 지켜내자를 3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국기 애국정당으로 대통령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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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기 애국정당으로 대한민국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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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밤은 산기물처럼 시끄러운 아쉽기는 무문처럼 눈뜨기에 지켜와 지내라 옛날에 짝조상들은 낮에 멋진 우리도 꿈을 키워 하나로 뭉쳐 인세고 박영수 특검은 들어라. 태극기는 복일이 명령한다. 헌법제 27조 4항 위반, 헌법제 84조 위반, 특검법제 2조 위반, 특검제 5조 위반, 특검법제 6조 위반. 내가 지금부터 부르는 이 검사들을 특검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다음 주에 이들의 행위를 모두 까발리겠다.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와해 와. 그리고 그 다음에 당장 나가라 하세요. 다시 합니다. 와 하다가 당장 나가라. 그 방송에 나올 줄 몰라.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박준권 특검보 양재식 특검보 내가 가방송에서 저 정부 좌파를 녹초했다고 고소고발해서 허구한 경찰에 조사받으러 그렇게 불러내더니 나라를 덮쳐버리는 자 고역대 같은 데만 부르지 않느냐 검사가 특검아 표준말로 야! 욕 나온다. 자 우리 마지막 연사로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미녀 아나운서 출신 대충 안에 정미영 아나운서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오직 우리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희망의 태극기 밑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볼 때마다 또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좀 어려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많이 약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지금 헌재하는 꼬라지나 날뛰는 특검의 꼬라지나 이 자들이 아직도 태극기 맛을 모르고 나대고 있습니다. 천지를 모르고 깨침을 준다는 말이 이 자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들이 뜨거워하게 만들도록 우리가 5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 정당들 전부 매국노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가치를 잃고 신뢰를 잃고 중심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데 국가에 세금으로 먹고 사는 저 국회에 있는 자들이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될 저 검찰과 재판부에 있는 자들이 지금 나라를 방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아예 거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자들을 혼내주려면 우리가 더 조직화되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표상인 태극기 앞에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해낼 사람들이 끝까지 이 자리에 남으신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분들이 하신 말 중에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애국 정당 만듭시다. 저 이 말 오늘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그것이 답입니다. 자유한국당인지 뭔지 지금 나락거리 엉망인데 뭘 두려워하는지 입쳐닫고 있는 저 국회의원들 중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붙어라.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기각되시면 이리로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고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고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나갈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여러분들이 모인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진짜 대한민국을 쓰레기를 다 쓸어버리고 새로 세웁시다, 여러분. 역사를 선택감으로 만든 거 검정화하자고 한 거 김대중 대통령 때이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자기 편 아니면 쓸어버리는 대통령 김대중이었고 진짜 검정 교과서를 북한 교과서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빨갛게 세대시킨 대통령 노무현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줄기의 노릇을 한 안희정이 문재인이 지금 능력이 있는 그때 다 검증이 됐는데 이제 와서 또 대통령을 하겠다고 지금 나대고 있는데 그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희정이가 누굽니까? 전과 육범입니다. 수십억을 받아먹고 토해내지도 않고 감옥 갔다 오다가 대한민국의 중심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를 지지하는
자, 이거 무슨 대통령 후보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라도 약속 받았습니까?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박질입니까, 여러분? 저런 주제를 모르는 자들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다 쓰러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해냅시다. 힘을 가져야 됩니다. 주말에 나와서 태극기 흔드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나는 대로 인터넷에 들어가시고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시고 하나가 됩시다. 방송들 명줄 끊어내야 됩니다. 저 잘못된 언론들에게 저 오마이뉴스니 한겨레니 KBS 전부 이런 SBS YTN 연합뉴스 이런 거짓말 양산하는 저 JTBC 중앙일보 다 이런 데다가 광고 주는 기업들 여러분 다 불매운동 하셔야 됩니다. 항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통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 흔들고 끝날 것이 아니라 힘을 만들고 조직화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대한민국에 높이 세웁시다. 저 조폭 특검 기한 이달 말에 끝나면 이들은 민간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특검이 되어가지고 해놨던 많은 인권 유린 거의 조폭 같은 이런 막무가내 수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황교안 총리께서 권한대행께서 특검 영장을 기각하시고 우리는 민간인이 된 그들을 다 고소해야 됩니다. 그들이 사법 처리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유민주 법치국가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어찌 우리 나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은 내서 먹을 건데요 원수를 막아내어 달을 굴려 땅을 치며 의문했던 나를 이제야 바꾸니 그날의 원수는 쫓기는 정의물이 쫓아쫓아 원수의 나라에 서서 무죄라 이제야 인내리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름을 외치는 자를 태극기든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합시다. 여러분은 처단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 김무성, 유승민, 남경필,
이번에는 다 깨끗하게 정리됐다. 자, 이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제가 계급이 별이 쓰레기씩 날려야 됩니다. 자, 우리 헌평한 전 기무사령관님을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충성. 저희들 간첩 잡던 대공요원들은 오래전부터 이 대한민국은 이미 적하는 나대에 부리고 아직 통일만 안 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돌되는 걸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하고 이 잔중을 입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고 인민재판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적가동일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일어나자! 싸우자! 이기자! 반드시 이깁니다. 이미 이겼어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우리 동대문에서 모였을 때 몇 명 모였습니까? 그때는 불과 1000여 명 모였어요. 지금은 100만, 200만이 모였습니다. 100만만 더 모이면 이깁니다. 우리가 이겨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냅시다.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우리 태극기 세력으로 태극기 대통령을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방금 보면 저 썩은 놈들을 감옥에 처리합시다. 김정은이 목까지 따서 통일을 이룹시다. 만세 상상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자유통일 만세! 애국시민 여러분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애국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조만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조직들이 이곳에 태극기를 들고 나타나면 저 촛불은 시끄러서 지대로 꺼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받을 일이 없습니다. 열 안 받아도 돼요. 지대로 작살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기국 대변인 우리 정강용 대변인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남아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는 국민자항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이 국민자항본부는 그냥 폼 잡고 말만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앞으로 그 안에 세부 조직이 만들어지고 행동 강령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해야 이깁니다. 아까 도태호 변호사님과 정미영 아나운서님께서 정당 창당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당 하나 만드는데 수십억, 수백억이 든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단돈 1원도 들지 않고 3일 만에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다만 그 시기와 정말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조금 더 많은 태극기의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딱 3일만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자고 했으므로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만약 만든다면 기존의 정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국회의원들로부터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택했으므로 명령할 수 있는 정당,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셔올 수 있는 정당, 참으로 깨끗하여 정치 자금이 한 푼도 필요가 없는 정당, 당원 누구나가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당, 그런 정당이라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합시다. 이 힘이면 어떤 정당도 따라올 수 없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정당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실무 작업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정당을 만들고 우리의 힘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우리의 힘으로 대통령을 뽑아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여소야들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어떠세요?
장갑이나 장갑 혹시 개인 소지품을 잊어버리신 분은 그 무대 앞에 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갑을 주스신 분도 앞에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 집회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는 특검 규탄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새누리당 감사, 화요일은 특검 규탄 집회가 있습니다. 내일 춘천 집회는 오후 2시부터인데 대학문에서 10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애국구미 여러분, 이제는 주말에는 토요일에 여기 오시고 월화수 먹고 저 헌법재판소 대검 앞에 박신희 앞에 거기에도 애국국민들이 매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가셔서 저 엉터리 같은 공무원들 모조리 다 끌어내십시오. 자, 지갑 선택하신 분 빨리 갖고 오세요. 귀환하시는 길 안내 말씀드립니다.